계엄 선포 시부터 해제 시까지 6시간 걸렸습니다. 새벽에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는데 시간이 좀 지체됐습니다.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됐는데 대통령이 국방부 지하에서 국회법 책이나 보고 앉아가지고 국무회의 소집을 태만히 했다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비서실에서 벌써 국무회의 소집을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새벽에 나오는데 시간이 좀 걸린 것뿐입니다. 그래서 국무위원들이 빨리 안 오기 때문에 일단 국방장관과 계엄사령관을 불러서 군의 계엄 상황을 먼저 종료시키라고 했고, 그래도 기다리는데 국무위원 소집이 다 안 되다 보니 제가 먼저 계엄 해제 대국민 담화를 했습니다. 국민들께서 처음에는 이런 과거와 같은 계엄도 아니고 이런 계엄을 도대체 대통령이 왜 선포했는지 어리둥절해 하셨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많은 국민들이 나라가 얼마나 절박한 상황이 됐는지 알게 되셨습니다. 이게 특검에서는 장기 독재를 위한 장기 독재요, 임기를 제대로 마무리하는 일도 지금 숨이 가쁜데 장기 독재를 뭘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시켜줘도 못합니다. 그런데 나라가 얼마나 절박했는지 국민이 아주 안온한 상태에 있었다는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바로 이 탄핵과 내란 몰이에 찬성하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수사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탄핵 심판에 임하게 됐습니다마는 언론의 이런 편향적인 보도에도 불구하고 과반수 이상의 국민이 탄핵에 반대하셨습니다. 계엄 선포의 불가피성에 공감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도 많은 국민들께서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마음속으로는 많은 분들이 여전히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은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 그런 계엄과 같이 국민을 억압하는 군사 행정 독재가 아니라 자유와 주권을 지키고 헌정을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저를 탄핵 인용한 헌재 재판소, 헌법재판소조차도 앞에서 이미 인용이 됐지만 행정부 수반이자 국가 원수인 대통령이 야당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해서, 국익이 현저히 저해된다는 것은 핵심 국익을 계속 저해한다는 건 뭡니까? 애국 세력입니까? 반국가 세력입니까? 이런 상황을 타개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계엄 선포 그리고 그에 수반한 조치, 그 수반한 조치가 뭡니까? 국회에 질서유지 병력을 투입하고 선관위에 보안 점검 인력을 투입한 것이 계엄 선포에 수반한 후속 조치입니다. 딱 두 가지 했습니다.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피청구인이 가지게 된 이런 책임감에 바탕을 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설시했습니다. 계엄에 반대하든 찬성하든 이것은 폭동과 국헌문란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체제 전복 세력과 반국가 세력들, 우리나라 많습니다. 없습니까? 엄청나게 많습니다. 2022년 3월 대선 직후부터 아직 취임도 하지 않은 대통령 당선인을 상대로 선제 탄핵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대선 불복이었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전까지 무려 178회의 퇴진 탄핵 시위가 지속적으로 이어졌고, 적의 적은 같은 편이다라고 해서 이 집회에는 거대 야당인 민주당 인사들도 연단에 섰습니다. 단순한 일부 반정부 시위가 아니고 제도권과 연계된 조직적인 퇴진 탄핵 시위였던 것입니다. 간첩단 사건에서도 간첩들은
이건 뭐 간첩단 사건 수사에서 한두 군데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수원 사건이며 충북 사건이며 창원 사건이며 뭐 모든 간첩단 사건에서 다 등장하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와 한미동맹에 충실한 윤석열 정부를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흔들고 마비시키라는 지령을 받고 있었고, 이러한 북한 지령 226국이라고도 하고 통전부라고도 하죠. 전파 공유하면서 쉴 새 없이 국내의 많은 세력들과 국론을 분열시켜 왔고, 민주당도 결국은 윤석열 정부 흔드는데 이들과 연계해서, 민주당은 뭐냐? 국회의원으로서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헌법상 입법부의 권한을 남용해서 공직자들을 줄탄핵하고 입법 예산 폭거를 하면서 국정을 마비시켰습니다. 선출된 정부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입법의 발목을 잡아 일할 수 없게 만든 거, 22년도에 아까도 설명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대선 공약과 국민이 그거 보고 찍어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인수위에서 만든 국정과제, 그거 시행하기 위해서 법안 77개를 제출했지만 단 하나도 통과시켜주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우리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이후부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헌법질서, 우리 안보와 경제의 주춧돌인 한미동맹,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안보협력에 충실하게 매진하는 정부를 거대 야당이 아까 말한 그런 체제전복 세력, 반국가 세력들과 손을 잡고 국회의 헌법상 권한을 남용함으로써 식물정부로 만들어 갔습니다. 우리가 일본이 좋아서 일본하고 손잡은 줄 아십니까?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국과 일본, 한미일 간의 해군 공군 협력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특히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 동맹을 핵 기반으로 강화했습니다. 그게 바로 23년 국빈 방문 때 맺었던 워싱턴 선언입니다. 또 한미일 해공군 협력을 통해서 공동으로 북한의 미사일에 대응하는 것을 집요하게 방해했습니다. 2024년 여름에 북한의 우크라이나전 대규모 참전과 이에 대한 대가로 러시아의 지원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안보에 심각한 경고등을 켜게 만들었습니다. 첨단 무기 기술과 자금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또 현대전의 총알하고 하는 이 드론전 참관도 매우 기묘한 상황이었습니다. 신원식 당시 국방장관이 우크라이나 전선에 모니터팀을 파견하려고 했습니다. 거대 야당은 극력 반대하며 신원식 장관의 탄핵을 추진했습니다. 법사위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북중러 편에 서서 국방장관을 쫓아내겠다고 한 것입니다. 결국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신원식 장관이 안보실장으로, 경호처장이 국방장관으로, 안보실장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장관급 대통령 외교안보 수석 비서관으로 순환 발령을 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사가 무슨 계엄과 내란을 위한 인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소설이고 망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에 충실하게 나가려는 정부가 아무 일도 못하게 경제와 민생에 관한 입법을 거부하면서 위헌적인 법률을 양산하고 안보와 경제를 짓밟았습니다. 핵심 국익을 훼손하는 법률을 반복 상정함으로써 대통령의 거부권을 유도해서 국론 분열을 야기했습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에 이어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추진함으로써 체제 전복을 빌드업했습니다. 국보법이 폐지되면 인공기 흔들고 다니고 차에다 부착하고 다녀도 아무 문제 안 되는 거 아시죠? 국가기밀과 첨단 산업기술이 중국으로 줄줄이 유출되는 심각한 현실에서
간첩죄 개정도 반대했습니다. 중국의 반간첩법에 대한 최소한의 상호주의 대응도 못하게 했습니다. 국가안보에는 방산기술과 산업인프라 확충, 방산시장 확대와 방산협력 국가 간의 연대가 매우 중요합니다. 거대 야당이 장악한 국회는 방산 수출에 국회 동의를 받으라는 법안을 추진해서 자유진영 국가들과의 안보 협력에 칼을 들이대고 북중러가 반대하는 방산 수출에 제동을 걸고 방산기술 보완을 위태롭게 했습니다. 지금은 방산 수출할래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 방산 수출하는 이 무기의 핵심 기술들이 대부분 미국 겁니다. 미국이 오케이 안 해줍니다. 지금은. 핵심적인 안보 예산에 대한 거대 야당의 폭거를 보면 기가 막힙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공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감시 정찰 자산과 미사일 방어 요격 시스템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해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북핵과 미사일에 대한 확실한 대응은 안보뿐만이 아니라 국가 위험도를 줄임으로써 투자 유치와 경제 활성화에 매우 기여한 것입니다. 또 국방 인력의 허리에 해당하는 부사관과 초급 간부에 대한 열악한 처우로 이 사람들이 전부 퇴직을 합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F-35 몇 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이런 전문성 있는 인력을 장기 근무로 유도하는 것이 우리 국방력 강화에 또 국방력이 훼손되지 않게 막는 것에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처우 예산도 틀어 막았습니다. 배정된 예산이 국민 세금 부담이 그렇게 큰 것도 아니었습니다. 누구 얘기를 듣고 이런 것을 실행하는 건지 이러한 핵심 예산만 딱딱 집어내서 삭감하는 것에 기가 찰 노릇이었습니다. 치안 예산과 관련해서 대표적인 부분은 마약 수사입니다. 이거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치안에 대해서는. 마약 수사를 막기 위한 인건비 삭감과 특활비 폐지입니다. 이거 수백억입니다. 민주당 정부 때에도 마약 수사 조직을 경찰로 일원화했습니다. 이 마약 수사는 관록과 실력 있는 검찰의 마약 수사 조직, 여기 뭐 과거에 검찰 강력부에 계시던 분도 있습니다만은 이 마약 수사 조직이 엄청난 관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 전부 폐지하더니 이번에는 아예 경찰 수사 예산까지 삭감했습니다. 마약은 미래 세대를 병들게 하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초안전이나 하이브리드전 책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마약 시장을 장악한 세력은 모든 범죄 시장을 장악합니다. 그래서 초안전이나 하이브리드전의 대상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를 장악하게 됩니다. 오늘날 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 부도덕한 초안전, 하이브리드, 비전투 전략 전술에서 바로 이 마약전에 대한 국가적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면서도 일부러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민주당은 마약 대응에 이토록 소극적이고 움츠러드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마약 수사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마약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국가적 대응으로 확실하게 국가 안보 차원에서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고 어느 나라 국회입니까?